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1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두 문제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2005년 2회 15번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교수님, 출제위원이 샌들러 책에서 낸 것 같아요. 유사한 형태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선생님이 출제 예상해서 액체 혼합물에서 과잉 깁스 자이오에너지가 GE 나누기 RT는 AX1, X2이다. 비혼합성, 이 믹스빌리티가 존재하기 위한 A의 값은 해서 AA 부등호를 써서 범위를 나타낸 거 사지선다해서 선생님이 쇼츠로 유튜브에 올렸는데, 요거 지금 네이버 밴드 1타 화공에서 문제풀이 중이죠. 그래서 지금 네이버 밴드 1타 화공 회원이 720명이고,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1타 화공이 지금 2,500명 넘어섰죠. 그 유튜브 채널에서 선생님 홈페이지에서 맨 끝에 정보 보면, 정보 눌러보면 학원 인강 사이트랑 노량진에 있죠.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1타 화공, 네이버 밴드 1타 화공 링크 돼 있으니까 가입하면 되고요. 자, 15번 문제는 한번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출제될 시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출제 예상 문제는 화공직 7급 올해 LLE, 즉 리퀴드 이퀄리브리엄 쪽에서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LLE 리퀴드 이퀄리브리엄에서 뭐예요? 평형하고 안정성 관련된 문제가 이제 출제될 텐데, 즉 상 분리가 일어나는 지점에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겠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15번 총 깁스 자이오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표시되는 유체가 있다. G는 X1 G1 바 플러스 X2 G2 바 플러스 RT 가로 열고 X1 ln X1 플러스 X2 ln X2 가로 닫고 플러스 가로 열고 AX1 X2 가로 닫고, 이렇게 깁스 에너지가 주어졌대요. 그래서 저온에서, 낮은 온도에서 이 유체는 두 개의 상으로 나누어지나 일정 온도 이상에서는, 즉 온도가 높아지면 싱글 페이스 단일상을 유지한대요. 그래서 조성에 무관하게 상 분리가 일어날 수 있는 최대 온도는 해서 1번 Tmax는 ER분의 A, 2번 Tmax는 R분의 2A, 3번 Tmax는 0, 4번 Tmax는 R분의 A인데,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LLE 평형을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평형, 즉 이퀄리브리엄과 안정성 다 숙지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선생님이 쉽게 접근하겠습니다. 쭉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 잊어버렸을 텐데, 스미스 책 그 칠판 기준으로는 챕터 14 상평형의 주제들 그 파트에 해당되고요. 샌들러 책은, 사실 샌들러 책은 기술고시 5급 준비할 때만 필요하지 7급까지는 사실 스미스 책으로 좀 충분한 편이에요. 사실 7급 준비생들 중에서 샌들러 책 가지고 있으면 좋긴 좋죠. 자, 그래서 챕터 11장 2절에 LLE 관련된 파트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평형과 안정성인데, 이거는 이 파트에서는 이제 리퀴드 이퀄리브리엄일 때의 평형과 안정성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 수의 성분, 즉 X1, X2, X3, 그 다음에 상, 뭐 리퀴드냐 베이퍼냐 솔리드냐 이건데, 여기서는 LLE니까 L1, L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온도와 압력이 균일한 폐쇄계, 클로즈드 시스템이니까 닫힌 게, 밀폐계,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길게는 설명 안 하겠지만, 우리가 from DST 플러스 DS 서라운딩스가 0보다 같거나 클 때 여기서부터 식을 쭉 유도하죠. 유도해서 DUT 플러스 PDVT 마이너스 TDST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사지선다로도 나올 수 있는데, 안정하기 위한 거 이렇게
그래서 T가 붙은 거, 상첩자에 T가 붙은 거는 개라는 소지, 개 시스템. 그래서 요식 우리가 암기하고 있을 테고, 요식에서 뭐예요? S하고 V가 일정하면 이거 날라가죠. 그래서 요식 또 시험에 자주 출제되죠. 그 다음 뭐예요? 요식에서 U하고 V가 일정할 때, U하고 V가 일정하면 요거만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있으니까 부호 바뀌죠. 이렇게 선생님이 우측에 잡다하게 써놨는데 시간 관계상 좀 줄여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아실 거고, 이거 알고, 이거 아실 거고요. 근데 요식 있죠? 요식이 선생님이 여기다가 적었는데, 요거 뭐예요? 일정한 T와 P면은 P가 D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T도 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요식이 되는 거고, 요식은 또 D로 묶으면 UT, PVT, T, ST. 제가 상점자 T는 생략할게요, 이제부터.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 TP라는 거는 꼭 붙여줘야 되죠. 콘스탄트 T, 콘스탄트 P니까. 항상 평형은 두 가지가 있죠. 상평형과 화학 반응 평형이 있는데, 항상 TP가 일정할 경우죠. 그래서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U 플러스 PV가 H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를 H로 바꿔주면, H-TS는 또 뭐예요? 깁스 에너지죠. 그래서 요게 도출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한 번 더 적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지선다로 다음 중 평형과 안정성 관련된 식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면 요거 기억하시고 부등호 잘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닫힌 개의 평형 상태는 주어진 T와 P에서 모든 비가액 과정은 깁스 에너지는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이거 무조건 우리가 그래서 암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평형일 때는 이게 0인 거고, 그죠? 그 다음 자발적일 때는 뭐예요? 자발적일 때는 0보다 작은 거고요. 그죠? 그래서 요런 슈퍼 TV 아워하게, 그 다음에 요렇게 요식 4개 암기하는 거는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제 강의를 들으셨으면 슈퍼TV 아워하게 알 거고, 요거는 하나만 예를 들면은 H를 나타낼 때 항상 시계 방향으로 U가 H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화살표를 한 다음에 U를 적으면 됩니다. 그 앞에 거를 적고, 그 다음 PV, VP 뭐 방향 상관없어요.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부호를 어떻게 적느냐 하면 끝점이 부호예요. 여기서부터 1로 출발할 때 이 V가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제가 S와 P만 음수라고 그랬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만약에 A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A는 시계 방향이니까 G에서 흘러나오죠. 그러니까 G를 적고, VP 또는 PV인데 항상 뭐라고요? 끝점이 부호라고 그랬죠. 그래서 P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적어주면 됩니다. 근데 요거 나타낼 때는 뭐예요? 이거는 또 조심해야 되죠. 슈퍼TV 학에서 만약에 U를 표시하고 싶다, DU. 그러면 뭐예요? 항상 원점을 향해서 뭐예요? U가 요 1, 2, 4분면에 만약에 있다면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는데, 항상 뭐다? 이 출발하는 것이 머리고 나중 게 꼬리. 그래서 D자를 붙여서 DU는 TDS, 그 다음에 여기서 1로 가니까 PDV인데 항상 머리 부분의 방향 기호를 써준다, 부호를 써준다. 그래서 원점 방향으로 갈 때 앞부분이 머리, 뒷부분이 꼬리, 앞부분이 머리, 뒷부분이 꼬리, 꼬리에다가 D자를 붙여주고, 부호는 출발하는 곳의 부호. 그래서 S와 P만 음수 적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출발할 때의 부호를 해주는 거고, 요거는 좀 헷갈리실 텐데, 이거는 뭐다? 시계 방향으로 돌긴 도는데 그 앞부분 거를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H에 대해서 이렇게 가니까 U 플러스 PV인데, 이 PV 또는 VP 상관없어요. 부호를 어떤 거다?
끝점, 끝나는 거에 부호를 적어줘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깁스 에너지 보면 이거는 뭐예요? 시계 방향이니까 H. 그래서 G는 H라고 적고 T에서 S로 가죠. 그래서 TS를 적든 ST를 적든 상관이 없고 끝점에 부호니까 S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다들 잘 알 텐데 요거는 사실 이거는 뭐 잊어버릴 수가 없지만 그래도 잊어버렸을 때 선생님이 말한 대로 그렇게 도출해 내시면 됩니다. anyway 다 아실 거고 자 요거 네 가지 외우시고 그래서 요런 관계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정성이죠. 안정성. 그죠? 스테빌리티 체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퀵으로 다루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콘스탄트 TP 일정 온도 일정 압력에서 안정성을 보려면 이 델타 G가 뭐 성분이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일단 X1에 대해서 뭐예요? 2차 도함수일 때 0보다 커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인강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렇게 돼 있는 거에 뭐 직선, 요렇게 반대로 되는 거에 직선 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다 증명했던 거고 그리고 선생님이 인강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2차 도함수는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RT는 콘스탄트 T니까 T도 상수, R도 상수니까 넣을 수 있죠. 그냥 이렇게 이걸 넣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뭐 저기 과잉 깁스 에너지 이런 것들 때문에 넣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RT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한 단계 넘어오는 거고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과잉 깁스 에너지를 잘 줘요. 그러면 과잉 깁스 에너지는 이건 공식이죠. 도출해낸 공식. 그래서 델타 G 마이너스 RT 시그마 XI ln XI 이거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일단은 RT분의 델 G를 알아야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RT분의 델 G는 뭐예요? 여기에서 요 식에서 요거 넘기면 되죠. 그래서 RT 만약에 성분이 두 개다 하면 근데 RT로 나눠졌으니까 요거 넘긴 상태에서 RT로 나눠졌으니까 시그마 XI ln XI만 있네요. 그래서 두 성분이 나면 X1 ln X1 플러스 X2 ln X2 그죠? 그 다음 플러스 RT분의 GE 이렇게 되죠. 그래서 X1 ln X1 X2를 1-X1으로 바꿀 수 있고 X2도 1-X1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RT분의 GE 그래서 G가 주어졌을 때 푸는 거예요. 그래서 RT분의 델 G가 구해졌으니까 이거를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한 번 미분했을 때 뭐예요? 앞에 거 미분하고 그럼 1이죠? 뒤에 거 적어주고 앞에 거 적고 뒤에 거 미분하면 ln fx는 fx분의 f'x죠. 그래서 어쨌든 앞에 거 적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x1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또 먼저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만 붙여줬고 요거 그대로 써줬고 그 다음에 요거 적고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면 뭐예요? 이런 경우 ln fx는 fx분의 f'x 그죠? 고등학교 때 배웠죠? 그래서 1-x1분의 요거 미분한 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RT분의 G는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dx분의 d라고만 표시하면 되죠. 그래서 정리하면 x1분 곱하기 x1분의 1은 요거는 1이고 그 다음 요거 없어져서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요거랑 요거 통째로 없어지고요. 그래서 ln x1 마이너스 ln 1-x1 더하기 요거 dx1분의 dgrt 그래서 이렇게 구해졌어요. 그래서 1-x1을 x2로 써도 되는데 일부러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니까 그냥 놔뒀습니다. 2차 미분하면 x1분의 1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있고 마찬가지로 ln fx니까 fx분의 f'x 즉 1-x1분의 요거 미분한 거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되고 요거는 그냥 기호 그대로 그냥 dx1 제곱 d제곱 그냥 그대로 나타내시고 그러면 x1분의 1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고 1-x1은 뭐예요? x2죠. 그래서 x1분의 1 더하기 x2분의 1이니까 통분하면 x1, x2분의 x1 플러스 x2니까
x1 플러스 x2는 뭐예요? 그냥 1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나온 거고, 요거는 그대로 또 써주고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뭐예요? 이 값이, 이 값이죠. 이게 0보다 커야 되니까, 뭐예요? 요거 넘겨주면 이렇게 되죠. dx1 제곱분의 d제곱 가로 열고 델타 ge 나누기 rt 가로 닫고는 크다. 뭐보다? 마이너스 x1 x2분의 1보다 크다. 조건은 콘스탄트 dp.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낼 수 있어요. 사지선다로. 그죠? 과잉 깁스 에너지 변화 관련돼서 뭐예요? 안정성 조건 해서 그래서 쌤이 요것도 꼭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실 이게 하이라이트인데요. 0부터 1까지 요게 사실 T 하이고 이게 T 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조건에서는. 그래서 호남에 따른 깁스 변화인데 요거는 완전 혼합이 됐죠. 이건 스미스 책에도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요 밑에 거는 뭐예요? 요렇게 해서 실선이고 여기 점선이 있죠. 그리고 일부러 쌤이 이거를 그냥 포물선 형식으로 나타냈을 때 추가적으로 그냥 쌤이 하늘색으로 이렇게 단지 표시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늘색은 잊어버리셔도 되고, 이제 요 굵은 선하고 이 점선 요거를 이제 설명할 텐데 퀵으로. 그래서 알파와 베타 사이에 두 상이 나타남. 이 말은 뭐예요? x1의 조성에 대해서 델g를 나타내는 건데, 델g는 항상 뭐예요? 0보다 작으니까 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요거를 두 번 미분하면 2차 도함수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볼록해 있으니까 이 x1 알파와 x2 알파 사이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뭐예요? 델지가 요 곡선은 이 포인트고, 이 다트로 되어 있는 거는 뭐예요? 더 밑에 있죠, 델지가. 아하, 그러니까 x1 알파와 x2 알파에서 델지가 밑에 있을 때가 더 안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실선은 싱글 페이스일 때를 그냥 나타낸 것 뿐이고, 이 점선은 상 분리가 됐을 때의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x1 알파와 x2 베타에서는 싱글 페이스일 때가 안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점선, 즉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실선으로 이렇게 수직선, 이거 리니어 선으로 되어 있는 이 점선, 선형으로 되어 있는 이 점선, 이때가 더 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요 상태로 상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슬 있으면 이렇게 쪼르륵 이렇게 알파로 가고 쪼르륵 베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상분리가 이루어져야만 돼요. 오케이? 그래서 델타 G가 더 낮은 것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검은 실선이 아니라 다트선 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뭐 선생님이 여기 적어놨지만 바이노달, 그 다음에 스피노달, 스미스 연선 문제도 스피노달이 언급되어 있죠. 그 다음에 UCST 뭐예요? 상부임계 용해온도. 그래서 Upper Critical Solution Temperature의 약자죠. 그 다음에 LCST 뭐예요? 하부임계 용해온도. 그래서 Lower Critical Solution Temperature 약자죠. 그래서 LLE에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거는 스피노달 이런 거는 사실 고분자 또는 재료 역학 이런 데서 물성 관련돼서 할 때 깊이 있게 배우는데,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배우지 않고 그냥 연력학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언급한 거고, 이걸 왜 언급하겠어요? 두 번째 문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런 것들 이용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여기서는 이 두 개의 상 분리가 불안정한 게 아니라 요 x1 알파와 x2 베타 사이에서는 상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구나. 왜?
델타 G가 더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쪼르륵 미끄러지고 쪼르륵 미끄러져서 알파와 베타로 간다는 거. 그래서 한번 보면은 보세요. 혼합에 따른 깁스 에너지, 여기 G예요. 깁스 에너지 변화는 항상 음수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G 파이널이 있고 G 이니셜이 있어요. 그러면 파이널 빼기 이니셜이 뭐예요? 우리는 항상 델이라는 개념으로 델 G를 쓰잖아요. 그러면 어떤 액체 덩어리 1하고 액체 덩어리 2가 있으면 서로 다른 그거를 섞었어요. 그럼 혼합이 됐죠? 그럼 그 혼합이 파이널이고 섞기 전이, 즉 혼합하기 전이 이니셜이잖아요. 그래서 GT는 그냥 개의 깁스해지고 이거는 혼합이 된 상태를 나타내요. 혼합 후. 그래서 NG고 혼합전이 뭐예요? 시그마 NiGi예요. 즉 N1G1이라는 액체 통 생각하시면 되고 N2G2라는 또 다른 액체 통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섞었어요. 그래서 이게 혼합 푼거고 이게 혼합전이에요. 그래서 N으로 나누면 그냥 G가 되고 이거 N으로 나누면 XI죠. 그래서 시그마 XI GI가 넘어왔으니까 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뭐예요? 델 G예요. 우리 델 G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델 G가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작은 거죠. 왜냐? 다시 한번 계속해서 설명하면 혼합에 따른 깁스에너지 변화 항상 음수인데 뭐예요? 혼합후가 혼합전보다 항상 작아야 되죠. 깁스에너지가. 그래서 혼합후가 요거고 혼합전이 요거죠. 그래서 요거 넘기면 그래서 이게 0보다 작은 거예요. 즉 요게 델 G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상분리는 X1 알파와 X1 베타 구간에서 낮은 델 G이기 때문에 상분리가 일어나서 알파와 베타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솔루션 해서 G는 이렇게 실제 문제에서는 주어졌는데요. 뭐예요? 저기 라지 X는 스몰 X로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바는 샌들러 책에서의 그 형식이니까 그냥 G1, G2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표현하시면 되고 그래서 델 G는 G 마이너스 시그마 XI GI니까 G 빼기 X1 G1 빼기 X2 G2고요. 요 G 대신에 요거 전체 여기다가 퐁당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고 마이너스 X1 G1 X2 G2예요. 그래서 요거 없어져서 RT X1 ln X1 플러스 X2 ln X2 갈로 닫고 플러스 A X1 X2예요. 그래서 요게 두 번 미분했을 때 0보다 클 때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상분리 비혼합성이기 때문에 요 때가 안정하지만 오히려 상분리가 안정할 때는 반대겠죠. 반대. 그래서 0보다 같거나 작은 걸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RT분의 델 G RT분의 델 G는 X1 ln X1 플러스 X2 ln X2 플러스 RT분의 A X1 X2예요. 그래서 이거를 1차 미분 한 번 미분하면 뭐 ln fx의 공식은 여기다 적어놨고 참조로 한 번 미분하면 쭉 미분하면 아까 과잉 깁스에너지 할 때 설명 다 했듯이 한 번 미분하면 최종적으로 ln x1 빼기 ln 1 x1 플러스 rt 분의 a 1 2x1이 돼요. 그래서 요거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한 번 더 미분하면 최종적으로 x1 x2 분의 1 rt 분의 2a예요. 그래서 이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니까 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t에 대해서 정리하면 요 식이 돼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d제곱 델 G RT dx1 제곱 그 2차 미분을 하면 x1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rt분의 마이너스 2a가 되고 그래서 쭉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요 식이 나와요. 그래서 t에 대해서 정리하면 요렇고요.
x2를 1-x1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tmax가 되기 위해서 a와 r이 콘스탄트라고 하면 이제 사실 a도 변하지만 여기서는 콘스탄트라고 지정을 하고 x1 1-x1을 fx 함수 fx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위로든 아래로든 항상 뭐예요? 최소를 갖죠? 그래서 이거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값 구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미분해 주면 어떻게 돼요? 1-2x1이 0이 돼요. 그래서 x1이 0.5 x1이 0.5라는 소리는 x2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x2는 1-x1이니까 x2도 0.5죠. 그래서 특이하게도 0.5, 0.5일 때 값이 제일 커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t의 최대 온도를 구하는 거니까 이 값이 가장 클 때가 좋은 거죠. 그래서 0.5, 0.5 넣으면 t는 같거나 작다. 그래서 r분의 2a 곱하기 x1 0.5 1-x1은 0.5 넣으면 1-x1 즉 x2는 0.5 그래서 2r분의 a가 나오는 거예요. 2r분의 a 그래서 x1이 0.5 x2가 0.5일 때 t가 2r분의 a보다 같거나 작으니까 답은 t는 2r분의 a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해서 최대를 구하는 거니까 equal인 t는 2r분의 a. 그래서 2r분의 a를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좀 길게 촬영했는데요. 두 번째 또 문제는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최대한 짧게 찍으려고 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